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푸근한 날씨 속에 대부분 지역에서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낮 동안은 2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또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봄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네요. 아직 꽃 구경 못하셨다면요, 이번 주말 좀 일정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요, 동네 정치 이슈,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희망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전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벚꽃이 예년보다 빠르게 피어나고 있죠. 봄철에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 또 꽃, 명소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원주시 청소년 꿈 이름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협의 완료라고 통보했던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복지부의 협의 조건은 꿈 이름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한 뒤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원주시의 해마다 성과 계획서와 평가서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는 이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면 지속적인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강원도 내 학교의 급식과 돌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파업 참여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교육 공무 직원의 22.9%에 해당되는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659개 학교 가운데 26개 학교는 급식을 못하고 또 356개 학교는 대체 급식을, 유치원 7곳은 방과 후 돌봄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이달 강원 지역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각각 63과 54로 전달보다 각각 6포인트와 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4월의 업황 전망 지수도 비제조업은 전달과 동일했지만 제조업은 6포인트가 상승해 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여러 가지 큰 이벤트가 많이 있었던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6월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개정안이 또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죠, 이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이제 춘천에서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원도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추진 계획과 특례 등을 심의하게 되는 최상위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 여건에 맞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의 지방분권 모델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한 바가 있고요. 또 이날 회의에는 30명의 위원 중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청섭 행안부 장관 대행, 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부처는 차관 또는 실장급이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치관 등을 심의하고 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겨있는 특례별 부처의 입장과 또 수정안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인 것은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많은 권한 이양을 이 강원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한 이양에 대해서 이 정부 부처에서는 좀 다들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행정부의 이제 수장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인사말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설악산과 금강산 등 명산과 동해바다를 모두 안고 있는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관광 수도이며 한반도의 호파의 역할을 했고 또 강원도 광업은 국내 전체의 73%를 차지할 만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강압 세태로 강원도는 GRDP 최하위권의 낮은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게 됐다고 또 배경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지정학적인 특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창의성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각종 규제를 떠나서 강원도 여건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특례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그 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특별자치도는 50년을 기다려온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지만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부처 협의가 진전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출범까지 첫 번째 지원이 회의지만 상견례라 생각하지 않고 지원위원님들이 도와주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전부 개정안이 통과할 수가 있는데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개정안은 현행법 25개의 조문을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담는 등 137개의 조문으로 세분화시켰는데요.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4월 임시회에서 집중심사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위원회 앞으로 좀 협의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전날이죠. 삼성전자 사장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이제 방문해서 면담을 했어요. 사실 그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원주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아니다, 이것을 또 원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삼성 측에서 먼저 면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보관이 나오지 않겠냐는 또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은 정작 만났을 때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뭐 알맹이가 빠진 면담이었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삼성은 지난 29일 김진태 도지사를 면담하고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 협력과 또 지원 그리고 삼성 메디슨 공장의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 강원도에 먼저 미팅을 요청을 했음에도 김진태 강원도정의 주요 공약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계획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날 박정희 삼성전자 CR 부문 사장과 최승훈 부사장 그리고 지영근 삼성물산 부사장은 도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과 또 정광열 경제부지사, 윤인재 산업국장과 함께 면담을 했는데요. 김 지사는 원주는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거리가 가깝고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그리고 풍부한 기반시설, 정주 여건 및 인력 확보에 경쟁력이 있다면서 원주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와 기반시설 공급, 그리고 인력 양성 계획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그리고 반도체 교육센터 사업 계획 등을 삼성 측에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같은 요구에 삼성 측은 반도체 산업단지로서의 원주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는 공감을 하고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운영과 연계한 장비 지원 그리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홍천의 삼성 자회사인 삼성 메디슨 초음파 공장 인프라 개선과 공장 효율화를 통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원도에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강원도가 지금 현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시설과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또 삼성이 지난 27일에는 울산과 대구, 광주, 세계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하는 등 최근에는 비수도권 달래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도 역시 다소 의례적인 자리였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출신인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삼성은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인데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같이 인재를 양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반도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이 오겠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평택에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100만 평 규모고요. 이제 3개 공장 지어지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증설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용인에 더 확대된 규모가 평택이 2.5배라고 해요. 과연 다른 곳에 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아무리 삼성이지만은 이 부분에 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좀 희망 고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었어요. 김진태 도지사 4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군요. 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첫 재산 공개 당시보다 6억 원가량 증가한 4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서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전보다 6억 282만 원이 증가한 47억 4,100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예금이 9억 7천만 원에서 16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 양구와 또 경북 성주에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재산이 4억 5천만 원가량 감소한 3억 7천만 원을 신고를 했고요. 또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51억 5천만 원,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7억 6천만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18개 시장 군수 중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은 60억 4천만 원을 신고해서 최고의 재력가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가 또 눈에 띄긴 하는군요. 이 국회의원들 재산도 공개되었군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5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보다 6억 원가량 증가한 5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지난해보다 6억 7천만 원 정도 증가한 51억 3,900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권 의원과 배우자가 서울과 강릉에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또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같은 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42억 400만 원, 유상범 의원이 36억 186만 원, 그리고 한기호 의원이 29억 500만 원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401만 원이 오른 18억 8천만 원, 그리고 송기현 국회의원은 1억 7,3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만 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총 22억 1,400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요. 지난 공개 때보다 8억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금가액이 감소한 현황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처럼 재산 공개 내역은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며칠 뒤면 또 식목일이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어제죠. 희망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희망나무 나눠주기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원주 댄싱 공연장 앞 젊음의 광장에서 희망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식목일을 맞아서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인데요. 원주시는 2009년부터 내나무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환경 정화 역할을 하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만 그루 이상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이 코로나로 4년 동안 행사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만큼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나무 수량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만여 본 정도의 묘목을 배부했는데요. 어제 열린 행사에서는 16,000여 본이 넘는 묘목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와 또 한 그루의 나무로 미세먼지를 줄여서 원주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원주시 박경선 도시숲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가져가신 나무를 잘 키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잘 보살펴 주시고요.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매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해에 준비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다채롭고 다양한 수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벌써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행사가 시작하는 이 오전 10시가 되기 한참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와 계셨는데요. 행사가 시작하자 댄싱 공연장 일대가 대기줄로 가득 찼습니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원주시 산림조합과 원주시 조경협의회에서 후원을 했는데요. 이 4개 기관의 부스가 마련돼서 각각의 부스에서 수종별로 한 본씩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1인당 총 9그루의 나무를 받아간 건데요. 원주시에서는 대추나무와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3본을 배부했고요. 이외 기관에서도 자두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체리나무와 같은 다양한 묘목을 준비했습니다. 2, 3년 후면 열매를 맺는 유실수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잘 관리한다면 직접 기른 과일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긴 대기 시간에 시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구 공연과 풍물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또 대기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이 공연 소리와 대기줄을 보고 중간에 합류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긴 대기에도 지친 기색 없이 시민들은 기쁜 모습으로 나무를 받아갔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관리하는 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희도 한 3시간 이상 기다려갖고 이거 지금 사가는데 이게 일부러 이 나라에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 왔어요. 오늘은 여기 운동장에 그 프랜카드 걸려 있는 거하고 또 지인이 얘기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거는 앵두. 아주 그냥 해마다 잘 따서 잼도 해서 먹고 6년 전, 5, 6년 전이었었거든요. 나무는 관심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무 나눠주기 그래서 꼴찌에 섰어요. 이렇게 봐서 조그만 산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심으려고. 네, 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 매년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원주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수종으로 희망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매년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산림의 손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나무가 사라졌는데요. 국내 가구의 10%만 나무 심기에 참여해도 연간 2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 행사에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기억하라고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나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또 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식목일에 다시 한번 이 나무를 나눠받지 못했더라도 어떤 나무 시장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엔 꽃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화사한 봄꽃들의 향연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봄의 절정 알리는 벚꽃이 예년보다 빠르게 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죠. 오늘 그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교 실장 연결하죠.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뭐 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쩔 때 뭐 덥다는 느낌까지 듭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또 관광 동향이 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강원 관광 동향 어떻습니까? 네, 어제 2월달 관광 동향이 좀 발표됐는데요. 네. 최근 강원도 그 관광 동향은 지난해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서 좀 청신을 보이고 있고요. 전년 1월달은 6% 증가했고 2월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5% 증가율을 보였는데 2월달에는 그 눈꽃 산행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산자령, 개방산, 태기산, 치악산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원 관광의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꽃 축제 이야기가 뭐 사실 지난달인데 네네. 벌써 오래전에 읽었군요. 예. 이 최근에 인기 있는 봄철 대표적인 관광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벚꽃이 일찍 피다 보니까 삼척에 맹방이 있는데 이곳은 유채꽃하고 벚꽃이 같이 피는 곳으로 아주 인기 있는 곳인데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축제가 있었지만 지금 못했는데 올해 이제 다시 재개가 돼서 인기가 있는데 너무 빨리 펴서 걱정도 좀 하시고 있고요. 예. 또 강릉과 양양도 지금 벚꽃 축제를 좀 하고 이번 주말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삼척에 출장 중인데 벚꽃이 지금 다 펴서 예년보다 좀 빨리 느낀 걸 지금 현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속초의 영랑호도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봄꽃 여행도 좋지만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잘 여행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과 좀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바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륙권에 있는 원주의 연세대 캠퍼스라든지 홍천 강변과 또 비발디 파크 그 벚꽃길, 춘천의 공지천 등이 벚꽃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횡성호수 5구간이나 또 치악산 둘레길처럼 이렇게 트레킹 코스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일 갈 곳이 있습니다. 원주권에 계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십니다만은 이 영서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둔치변, 그것도 벚꽃길이 아주 예쁘거든요. 여기서 또 버스킹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내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안 되나.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뭐 그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네. 봄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부터 분석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원도 내에서요. 특히 어느 곳이 특히 인기인지 방문객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두 곳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강릉의 경포 생태 저류지라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180% 증가했던 곳이고 또 여기는 뭐 허난설원 허균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여기 많이 인기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영월에 김삿갓 계곡이 있는데요. 계곡 초입부터 김삿갓 묘역까지 길게 이어진 벚꽃길이 장관이라고 하는데 예.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산책하면서 일상이 여행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봄꽃 특히 목련이 필 때면요 아주 슬픕니다. 피자마자 이 참 아름답다 느끼자마자 또 며칠 되면 이제 금방 또 시들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좀 서글프더라고요. 뭐 이런 꽃을 보면서 양현님의 그 하얀 목련이 피면 생각나는 사람으로 예. 좋은 추억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광재단에서 이런 뭐 봄꽃의 어떤 명소를 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만 따로 실시하고 있는 관광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뭐 아나운서들 골프 치시는지 모르지만 그 골프 운영 방식의 그 18홀 홀에서 총수리와 함께 동시에 출발하는 샷건 방식이라는 골프 방식이 있는데요. 네. 마침 강원도가 18개 시군이라 18개 시군이 동시에 그 샷건 트래킹을 좀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는 계속 진행하고 샷건 트래킹으로
18개 시군이 좀 트레킹에 대한 부분을 좀 붐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행성에서는 행성 5구간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원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양구를 기점으로 처음 진행이 되고요. 예. 목욕 인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샷건 트레킹을 좀 양구, 홍천, 춘천, 평창, 강릉으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지만 또 18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트레킹 행사를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릴레이 이렇게 동시에 이제 18개 시군이 이렇게 트레킹을 계속하고 인증을 하면 네. 저희가 또 별도의 선물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 어느 한 곳이 아니라 18개 시군이 골고루 트레킹이 좀 장소가 붐업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대 명산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샷건 트레킹입니다. 예, 걷기 동호회 또 많이 있는데 네. 좀 같이 또 협의하고 논의하시면 더 좋은 성과 거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8개 골프 홀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건 샷건이라고 하는데 샷건 네. 뭐죠? 뭐라고 이제 표현하죠? 골프에서는요? 그 샷건 운영 방식이 샷건 운영 방식으로 하는데 또 18개 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강원도가 12개 시군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교 실장이었고요. 3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